안녕하세요. 오늘 밤 우리는 공기가 비밀들로 웅웅거리고 매 걸음이 누군가의 꿈에 침입하는 듯한 세계로 들어갑니다. 상상해보세요. 심장 박동 소리가 들릴 정도로 조용한 길, 안개가 발목 주위를 손가락처럼 휘감고 앞쪽에는 안개의 반쯤 삼켜진 이정표가 존재하지도 말아야 할 마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곳에서 살아남지 못할지도 몰라요. 그러니 너무 편안해지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영상을 좋아요, 누르고 구독해주세요. 하지만 제가 여기서 하는 걸 진심으로 즐길 때만요. 당신이 지금 어디서 듣고 있는지, 현지 시간이 몇 시인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밤 당신이 어디서 듣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자, 이제 불을 끄고 부드러운 백색 소음을 위해 선풍기를 켜놓고 오늘 밤 우리의 여정을 시작합시다. 안개가 축축한 양털처럼 달라붙으며 걷고 운동화가 갈라진 아스팔트를 스치며 소리를 냅니다. 여기가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우주가 셔플 버튼을 눌러 저를 저예산 공포 영화 속으로 떨어뜨린 것 같아요. 이정표에는 웰스메레라고 적혀 있는데 빅토리아 시대 시인이 투입했던 이름 같아요. 당연히 제 휴대폰은 먹통이고 이런 으스스한 모험에 배터리가 멀쩡하면 그게 더 이상할 거예요. 공기는 젖은 흙 냄새와 뭔가 더 날카로운 타버린 설탕 같은 냄새가 나요. 재킷을 더 껴입으며 그래놀라바 하나와 어디 갔는지 모를 낙관주에 말고는 아무것도 안 챙긴 걸 후회합니다. 앞으로 나아가며 웰스미어의 윤곽이 드러납니다. 빛뚫린 지붕들, 하늘을 찌르는 교회, 첨탑 유령 이야기에 오디션이라도 하듯 깜빡이는 가로등들. 너무 조용해요. 찻소리도 개 짖는 소리도 멀리서 들리는 TV 소음도 없어요. 제 할머니께서는 침묵은 세상의 숨을 멈춘 거야 라고 하셨죠. 두 번의 전쟁을 겪고 톱질 소리처럼 코 고는 할아버지와의 결혼을 견디신 분이라 아실만해요. 그분의 지혜가 떠오릅니다. 침묵을 믿되 등 돌리지 마. 지나치며 닫힌 가게를 보는데 창문은 때로 덮여 있어요. 안에는 마네킹들이 얼어붙은 듯 서 있고 플라스틱 눈이 반짝여요. 재미있는 사실, 마네킹은 원래 밀랍으로 만들어졌는데 빅토리아 시대의 몇몇은 가게 화재에서 녹아서 으스스한 웅덩이를 남겼어요. 몸서리치며 계속 걸어요. 가로등 아래 그림자가 길게 늘어나요. 안개가 살아있는 것처럼 맥박치며 마을의 심장으로 나를 이끌어요. 이게 장난이면 치료비 청구할 거야 라고 중얼거리지만 제 농담을 들을 사람도 없어요. 거리가 좁아지고 자갈길이 미끄럽게 발밑에 깔려요. 학계에서는 인간이 감시당하는 걸 느낄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어요. 시선 탐지 가설이라고 부르죠. 지금은 찬성 쪽이에요. 목덜미가 누군가의 악몽 속에서 나를 주목하는 듯 따끔거려요. 뒤를 돌아보며 깜짝 놀랄 장면을 기대하지만 안개와 그림자뿐이에요. 그래도 걸음을 재촉하며 심장이 싸구려 클럽의 베이스라인처럼 쿵쿵거려요. 앞에 모양이 나타나요. 술집 간판이 삐걱거리며 흔들려요. Weary Traveler라고 적혀 있는데 너무 노골적이어서 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창문은 희미하게 빛나며 따뜻함을 약속해요. 배고픔이 심해요. 그 그래놀라바는 이미 먼 추억이에요. 문을 밀자 경첩이 짜증이라도 낸 듯 끼익 소리를 내요. 안은 파이프 연기로 자욱하고 목소리들이 웅걸거려요. 바텐더가 유리잔을 닫고 있는데 그의 눈은 나를 수학 문제처럼 귀찮아하며 훑어요. 저녁이에요 라고 내가 캐주얼하게 말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의자를 가리켜요. 다른 손님들 플랫캡을 쓴 3명의 노인 은 맥주잔에서 눈을 떼지 않아요. 그들의 얼굴은 비바람에 다른 오크나무 같아요. 차를 주문해요. 이런 데서 미심쩍은 A를 마실 만큼
멍청하진 않거든요. 바텐더가 까진 머그컵을 밀어주며 김이 물음표처럼 피어올라요. 차를 홀짝이며 혀를 대고 방을 둘러봐요. 벽난로가 타닥이며 석재 난로에 불꽃을 뱉어요. 그 위에 시계가 똑딱거리는데 바늘은 자정에 멈춰 있어요. 농담 첫 번째, 저 시계는 다이얼업 인터넷 시절부터 고장났을 거예요. 차는 쓰지만 나를 현실로 되돌려줘요. 의자에 기대며 술집의 따뜻함이 뼛속으로 스며들게 두지만 목덜미의 따끔거림은 멈추지 않아요. 노인 중 하나가 젖은 기침을 하며 뭔가 신참에 대해 중얼거려요. 다른 이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내 쪽을 흘깃 봐요. 좋아, 내가 그들 소문의 주인공이야. 엿들으려 하지만 밖의 안개가 소리를 억누르는 것 같아요. 대화에 질투라도 하는 듯. 할머니 목소리가 다시 떠오릅니다. 낯선 이는 아직 듣지 못한 이야기일 뿐이야. 아마 할머니는 비스킷 하나로 이 노인들을 매료시키고 전쟁 일화로 분위기를 띄웠겠죠. 차를 마시고 머그컵이 배코리를 남겨요. 바텐더는 여전히 그 잔을 닦고 있어요. 형씨, 그건 이제 수술할 만큼 깨끗해요. 5파운드를 꺼내지만 그는 손을 내저어요. 첫 잔은 공짜야. 그가 자갈 같은 목소리로 말해요. 농담 두 번째, 으스스한 술집에서 공짜 차망한 지름길이네. 고맙다고 하고 일어나는데 추운 길을 걸어서인지 다리가 뻣뻣해요. 밖으로 나오니 안개가 더 짙어져 소용돌이 치며 뭔가를 꾸미는 듯해요. 술집 문이 삐걱 닫히고 거리가 더 좁아지고 그림자가 날카로워져요. 교회 첨탑을 향해 걸으며 그 윤곽이 안개의 등불 같아요. 주변 시야에 뭔가 움직여요. 커튼이 흔들리는 듯한 깜빡임. 멈춰서서 숨이 공기를 흐리게 해요. 안녕 라고 불러보지만 슬래셔 영화에서 먼저 죽는 바보 같아요. 대답은 없고 안개의 부드러운 쉿소리만 들려요. 농담 세 번째, 이 마을이 트리버드 바이저에 있다면 별 하나 주고 올 거예요. 계속 걸으며 자갈길이 고르지 않고 심장이 북소리처럼 울려요. 웰스미어의 비밀은 가까워요, 느껴져요, 잡히지 않는 속삭임처럼. 첨탑이 더 가까워지고 그와 함께 답을 찾을 약속이 아니면 넷플릭스나 보며 집에 있었어야 했다는 후회만 더 쌓일 이유가. 안개가 끈질긴 전 애인처럼 나를 따라붙으며 술집을 나서고 웰스미어의 교회 첨탑은 여전히 안개 속에서 숨바꼭질을 하고 있어요. 운동화가 자갈길을 질척이며 밝고 부자연스러운 고요 속에서 발소리가 울려요. 첨탑을 목표로 삼았지만 마을은 다른 계획이 있는 듯 비뚤어진 오두막집들이 늘어선 골목길로 나를 몰아넣어요. 창문은 어두컴컴하고 커튼이 눈꺼풀처럼 드리워진 채 비밀을 감추고 있어요. 지쳤어요. 다리가 무겁고 아무리 푹신한 침대라도 천국 같을 거예요. 그때 눈에 들어온 건 부드럽게 흔들리는 간판 빛바랜 글씨로 쓰인 조용한 여관이에요. 참 미묘하네. 웰스미어, 정말 미묘해. 문을 밀자 위에서 종이 깜짝 놀란 듯 짤랑거려요. 로비는 따뜻하고 오래된 나무와 라벤더 냄새가 나지만 잊혀진 빨래 같은 곰팡이 냄새도 살짝 섞여 있어요. 깜빡이는 램프 아래 접수 데스크가 있고 그 위에 펼쳐진 방명록은 페이지가 누렇게 변했어요. 데스크 뒤에는 은빛 머리의 여성이 뜨개질을 하다 고개를 들어요. 그녀의 눈은 날카롭고 내 죄를 세는 듯해요. 방 하나 그녀가 나비 날개처럼 부드러운 목소리로 묻네요. 네, 고마워요 라고 말하며 겁먹은 티 안 내려고 했어요. 그녀는 열쇠를 데스크 위로 밀어주는데 7번 방, 당연히도 이곳은 진부함을 사랑하니까요. 할머니께서 말씀하시길 환영받는 곳에서 쉬되 너무 오래 머물지 마. 아마 이 여관이 수상하다고 눈치채고도 접수원에게 매력을 발산하셨겠죠.
방명록에 서명하는데 내 이름이 페이지에 외롭게 보여요. 다른 기록은 없고 그게 위험 신호인지 아니면 이 마을 관광청이 해고당해야 할 증거인지 모르겠어요. 엘리너 그녀의 명찰에 적힌 이름과 계단을 가리켜요. 위로 올라가서 왼쪽. 아침은 새벽에 나와. 고개를 끄덕이며 열쇠를 쥐는데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을 찔러요. 계단은 밟을 때마다 삐걱거려 불평하는 듯해요. 농담 첫 번째 이곳은 내 오래된 대학 기숙사도 암성급 리조트처럼 보이게 해요. 복도는 좁고 벽지는 햇볕에 탄 피부처럼 벗겨져요. 가스등이 깜빡이며 그림자가 원한이라도 품은 듯 춤을 춰요. 7번 방문은 포도넝쿨이 새겨진 무거운 오크나무로 너무 생생해서 소름 끼쳐요. 안은 단출해요. 고모댁 다락방 분위기에 퀼트가 덮인 침대 서랍장 안개로 숨막히는 거리를 내려다보는 창문. 가방을 내려놓자 그래놀라바 포장지가 바스락거리며 나를 조롱하듯 소리를 내요. 침대에 앉자 스프링이 허벅지를 찔러요. 유령이 부우하며 튀어나올까 반쯤 기대하지만 나와 침묵뿐이에요. 창문으로 걸어가 유리가 손가락에 차갑게 닿아요. 밖에서 안개가 소용돌이치고 순간 망토를 두른 키 큰 인물이 보이는 것 같아요. 눈 깜빡이기 전에 사라졌죠. 심장이 살사춤을 춰요. 심리학에서는 페로이돌리아라는 논쟁이 있어요. 무작위한 것에서 얼굴 같은 패턴을 본다는 거죠. 그럴지도 아니면 웰스미어가 내 머리를 가지고 노는 걸지도. 커튼을 치자 그 천이 먼지로 뻣뻣해요. 침대 옆 탁자에 서랍이 보여요. 호기심은 내 최악의 버릇이라 서랍을 열어요. 안에는 황동 회중시계가 있고 유리가 금가고 바늘은 자정에 멈춰 있어요. 재미있는 사실, 회중시계는 1800년대의 신분의 상징이었지만 바닷물 때문에 망가져 선원들은 싫어했어요. 이건 무겁고 시간 이상의 걸 품고 있는 듯해요. 주머니에 넣어둬요. 내가 으스스한 골동품을 훔치는 그 녀석이 된 것 같네요. 여관은 조용하지만 평화롭지 않아요. 벽이 귀를 기울이는 듯 그 침묵이 어떤 소음보다 시끄러워요. 퀼트가 목을 긁으며 누워 긴장을 풀어보려 해요. 농담 두 번째, 이 침대가 귀신 들렸다면 임대료 청구할 거야. 천장의 물때는 추상화처럼 번져요. 뼛속까지 피곤하지만 잠은 위험해 보여요. 100년 뒤에 수염 기르고 복수심에 불타며 깨어날 것 같거든요. 삐걱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어요. 계단이나 바람 소리가 아니에요. 방 안에 누가 있는 것 같아요. 벌떡 일어나 심장이 쿵쾅거리며 그림자를 훑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가스등만 깜빡이고 창문에 안개가 달라붙어 있어요. 진정해 라고 중얼거리지만 목소리가 가늘어요. 죽은 휴대폰을 꺼내 검은 화면이 나를 조롱해요. 신호도 손전등도 신경을 달랠 밈도 없어요. 방을 서성이며 마루가 내 밀고를 하는 듯 삐걱거려요. 주머니 속 회중시계가 따뜻해요. 내 상상인지 아니면 저주받은 물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조짐인지. 서랍장 앞에 멈추자 오래된 거울에 얼룩이 져 있어요. 내 모습이 이상해요. 창백하고 눈이 너무 커서 좀비 영화 오디션 같아요. 더 가까이 다가가자 거울이 흐려지며 누군가 반대편에서 숨을 쉬는 듯해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나 가방에 걸려 넘어질 뻔했어요. 오늘은 안 돼 라고 말하며 뻔뻔함으로 구원받을 것처럼. 농담 세 번째, 이 여관이 에어비앤비에 있다면 과도한 으스스함으로 신고할 거예요. 열쇠를 쥐고 도망칠까 반쯤 생각하지만 어디로 안개 속으로 술집으로 엘리노의 뜨개바늘로 할머니의 지혜가 다시 떠오릅니다. 두려움은 손님이야 오래 머물게 두지마. 아마 차를 끓이고 유령들에게 꺼지라고 했겠죠. 억지로 침대에 돌아가 퀼트를 턱까지 끌어올리며 괴물 무서워하는 꼬마 같아요. 여관이 다시 삐걱거리며
파이프인지 더 나쁜 뭔지 모를 낮은 신음소리가 나요.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라벤더 향이 신경에도 불구하고 나를 달래요. 마지막으로 들리는 건 박안개의 부드러운 쉿소리, 내 이름을 속삭이는 듯해요. 잠이 나를 끌어내리지만 웰스미어에서 깨어날지 다른 어딘가에서 깨어날지 궁금해하며 잠들어요. 조용한 여관의 퀼트는 까끌거리지만 잠이 나를 파도처럼 끌어당겨요. 갑작스레 깨어나며 입안은 후회와 주어반의 차 맛으로 가득해요. 방은 어두컴컴하고 가스등은 마지막 힘을 다하듯 깜빡여요. 손으로 훔친 회중시계를 더듬어 여전히 따뜻하고 자정에 멈춰 있어요. 다시 주머니에 쑤셔 넣으며 심장이 도둑질하다 걸린 듯 쿵쾅거려요. 밖에는 안개가 창문에 달라붙어 진흙탕처럼 짙어요. 여전히 웰스미어에 있군요. 훌륭해. 침대에서 다리를 내려놓자 마루가 엘리너에게 밀고 하는 듯 삐걱거려요. 운동화는 주어반의 트레킹으로 축축하고 배는 그래놀라바가 없는 것에 항의하듯 꼬르륵거려요. 가방을 챙겨 할즈번 방을 잠그고 나와요. 복도는 더 차갑고 벽지에 벗겨진 포도넝쿨은 이제 발톱 같아 보여요. 농담 첫 번째, 이 여관에 스파가 있다면 거미줄로 가득한 욕조뿐일 거예요. 아래층으로 내려가니 엘리너는 없고 뜨개질은 데스크에 버려져 있어요. 방명록은 여전히 펼쳐져 있고 내 서명은 외롭게 남아 있어요. 아침 식사도 없네요. 새벽은 내가 꿈에서 안개와 얼굴 없는 인물들을 헤매는 동안 지나갔나 봐요. 비스킷이나 기적을 기대하며 로비를 둘러봐요. 대신 문이 살짝 열린 옆방을 발견해요. 호기심은 내 저주라 문을 밀자 경첩이 심술궂은 고양이처럼 징징거려요. 아는 시대극 세트장 같아요. 벨벳 의자, 제로 숨막힌 벽난로 잡동사니로 가득한 선반. 공기는 먼지와 오래된 종이 냄새로 숨쉬기를 잊은 도서관 같아요. 탁자에 어지럽게 놓인 사진들이 눈에 들어와요. 틀은 변색됐어요. 하나를 집어 유리에 때를 닦아요. 흑백 사진 속 가족 엄한 아빠, 단정한 엄마 소름 끼치는 인형 눈을 한 두 아이. 그 얼굴들이 낯익어요. 마치 떨쳐낼 수 없는 꿈에서 본 듯해요. 다른 사진을 잡아요. 이번엔 오래된 옷차림의 사람들로 북적이는 시장 광장이에요. 군중 속에 엘리너의 날카로운 광대뼈를 닮은 남자가 있어요. 또 하나는 강변의 여성을 보여주는데 그녀의 미소는 위리 트래블러의 바텐더와 똑같아요. 맥박이 빨라져요. 이들이 그들일 리 없어요. 너무 오래됐고 마차와 가스 등의 시대에서 왔죠. 하지만 닮은 골은 섬뜩하고 웰스미어가 주민들을 재활용하는 듯해요. 재미있는 사실, 초기 사진은 피사체가 몇 분 동안 움직이지 않아야 했기에 사람들이 뻣뻣하거나 흐릿하게 나왔어요. 이 사람들은 칼처럼 선명해요. 할머니 목소리가 떠오릅니다. 과거는 내 생각보다 끈질기게 달라붙어. 할머니는 사진 앨범을 넘기며 한 번도 웃지 않는 먼 사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사진은 순간을 가두지만 때론 그 이상을 가둔다고 하셨죠. 틀을 내려놓자 손가락이 따끔거려요. 인류학에서는 이미지가 힘을 가진다는 논쟁이 있어요. 어떤 문화는 사진을 피하며 영혼을 훔친다고 믿죠. 지금 그걸 비웃을 기분이 아니에요. 사진 더미를 뒤져요. 시계탑 사진이 눈에 띄어요. 바늘은 회중시계처럼 자정에 멈춰 있어요. 또 하나는 안개 속 등불이 빛나는 축제를 보여주고 얼굴들은 술집 노인들과 섬뜩하게 닮았어요. 웰스미어가 세피아 톤에 갇힌 것 같아요. 가슴이 조여와요. 나도 이 사진 속에 있을까? 어쩌면 그 생각을 밀어내요. 농담 두 번째, 빈티지 사진에 내가 있다면 더 나은 헤어스타일을 했길 바라요. 뒤에서 삐걱 소리에
사진들이 다그락거려요. 돌아보니 엘리너가 뜨개 바늘을 들고 전투 태세라도 취할 줄 알았지만 단지 무늬 바람에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도 피부가 따끔거려요. 감시당하는 기분이에요. 시계탑 사진을 가방에 쑤셔 넣어요. 이제 저주받은 기념품을 모으는 중인가 봐요. 응접실이 좁아진 것 같아요. 벽이 호기심 많은 이웃처럼 기울어져 와요. 로비로 돌아가며 운동화가 바닥에 시끄럽게 울려요. 방명록은 여전히 거기 있고 내 서명 아래 희미한 연필 자국이 보여요. 누가 따라 그린 듯해요. 자세히 보지만 너무 빛발에 읽을 수 없어요. 할머니의 지혜가 떠오릅니다. 쓰인 것을 믿되 누가 썼는지 의심해. 아마 방명록도 훔치라고 했겠지만 간신히 참아요. 밖으로 나오니 안개가 기다리고 소용돌이치며 내가 훔친 걸 안다는 듯해요. 사진들이 무겁게 느껴지고 그 얼굴들이 뇌리에 박혔어요. 가방을 툭툭 치며 회중시계와 훔친 사진을 느껴요. 농담 세 번째, 이 속도로면 가방에 웰스미어 박물관을 열겠어요. 마을은 조용하지만 비어있지 않아요. 안개 속에 숨은 눈들이 나를 느껴요. 자갈길이 첨탑으로 이끌고 매 걸음은 누군가의 이야기에 더 깊이 들어가는 듯해요. 닫힌 가게를 지나며 마네킹들이 내 인생 선택을 판단하듯 쳐다봐요. 안개가 소리를 억누르지만 한숨 같은 속삭임이 들리는 것 같아요. 계속 가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내 뇌가 빈칸을 채운 걸지도. 어쨌든 계속 가요. 트리버드바이저 별점은 있고. 첨탑이 가까워지며 답의 약속 혹은 질문으로 위장한 더 많은 질문들이 기다려요. 안개가 내 발목을 잡아채며 웰스미어를 휘감고 훔친 사진과 회중시계가 가방 속에서 죄책감처럼 무겁게 느껴져요. 자갈길이 미끄럽고 운동화는 매 걸음마다 미끄러져 내가 슬랩스틱 코미디에 출연 중인 것 같아요. 마을은 너무 조용해요. 새소리도 바람소리도 없고 삐걱거리는 셔터 소리만 가끔 들려요. 할머니는 세상이 너무 고요하면 뭔가를 꾸미는 거야 라고 하셨어요. 차를 저으시며 눈이 날카로워지셨죠. 차입에 문제가 생기는 걸 보신 듯. 지금이라면 할머니의 직설적인 조언과 제대로 된 차 한 잔이 절실해요. 첨탑이 가까워지지만 거리가 꼬여 마치 마을이 나를 어리둥절하게 만들려는 것 같아요. 농담 첫 번째, 웰스미어에 도시 계획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 장난꾸러기 목록에 올라갈 거예요. 판자로 덧댄 빵집을 지나는데 간판은 벗겨진 페인트로 매일 신선한 빵을 약속해요. 공기에서 살짝 탄 빵 냄새가 나는데 내 상상인지 유령 제빵사가 야근 중인지 모르겠어요. 배가 꼬르륵거리며 그 의심스러운 술집 차만 먹은 걸 후회해요. 계속 가려는데 소리에 멈춰서요. 낮고 깊은 종소리 종 같지만 더 깊게 가슴에서 울려요. 첨탑 방향에서 오고 초대가 아니라 명령 같아요. 가방을 확인하며 회중시계가 빛난다거나 터무니없는 짓을 할까 기대하지만 그냥 자정에 멈춰 있어요. 재미있는 사실, 교회종은 시간을 알리거나 악을 쫓거나 재난을 신호하기 위해 쓰였어요. 때론 셋다요. 이 종소리는 세 번째 같아요. 역사학계에서는 종소리가 심리적 힘을 가지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어요. 그 소리가 인간 행동을 형성한다고. 지금은 의심스러운 불빛에 끌리는 나방처럼 행동하고 있어요. 종소리가 잦아들지만 발은 이미 소리를 향해 움직여요. 안개가 갈라지며 앞에 광장이 보여요. 거대한 시계탑이 교회와 붙어 있어요. 돌로 된 얼굴에 내 여관문이 포도넝쿨과 같은 조각이 있어요. 시계 바늘은 맞춰보세요. 자정에 멈춰 있어요. 훔친 사진을 꺼내요. 같은 시계탑 유리 위의 금까지 똑같아요. 피부가 따끔거려요.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빌어먹을 초대장이에요. 탑을 돌며 안개에 기단이 삼켜져 있어요. 교회는 잠겨 있고
철제 장식이 박힌 무거운 오크문은 포위를 대비한 듯해요. 종소리가 다시 울리며 이를 덜덜 떨게 해요. 농담 두 번째, 이 시계탑이 작업 걸려면 매력을 좀 키워야겠어요. 담쟁이 덩굴에 반쯤 가려진 연문이 보여요. 경첩은 녹슬었죠. 밀어보니 저항을 예상했지만 기다렸다는 듯 끼익 열리네요. 안은 어두컴컴하고 먼지와 축축한 돌 냄새가 가득해요. 휴대폰은 여전히 먹통이라 눈을 가늘게 뜨고 적응시켜요. 나선형 계단이 위로 뻗어 수세기의 발자국으로 매끄럽게 닳았어요. 종소리가 위에서 다시 울리며 심장이 드럼솔로를 쳐요. 계단을 오르며 계단이 내 인생 선택을 비웃는 듯 삐걱거려요. 회중시계가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아니면 내 신경이 타버린 걸지도. 중간쯤에서 숨을 고르며 멈춰요. 벽에는 상징들이 새겨져 있어요. 원선 컬트 단체 채팅에나 있을 법한 이상한 낙서들. 손가락으로 하나를 따라가니 열기를 빨아들이는 듯 차갑죠. 할머니의 지혜가 떠오릅니다. 오래된 표식은 오래된 약속이야. 이해 못하면 건드리지 마. 아마 이 호기심 때문에 뜨개바늘로 때리셨겠죠. 하지만 너무 깊이 들어왔어요. 꼭대기에 방이 나와요. 천장은 그림자에 묻혀 있고 시계 톱니바퀴는 스팀펑크 악몽처럼 녹슬어 멈춰 있어요. 창문 하나가 회색 빛을 들이고 밖에 안개가 몰래 엿보듯 소용돌이쳐요. 종소리가 다시 울리며 귀를 막을 정도로 커요. 시계에서 난리 없어요. 톱니바퀴가 얼어붙었으니까. 공기 속 마을 자체에 있는 뭔가 다른 거예요. 창문으로 다가가 더러운 유리에 희미한 내 모습이 보여요. 순간 엘리너 같은 눈을 한 주름진 다른 얼굴이 보여요. 눈을 깜빡이니 사라지고 나만 남아 악몽을 본 듯해요. 농담 세 번째, 내가 이렇게 빨리 늙고 있다면 웰스미어의 스킨케어 비법이 필요해요. 뒤로 물러나 먼지 쌓인 바닥을 운동화로 스치며. 종소리가 멈추고 침묵이 더 무서워요. 기대감으로 무겁죠. 다시 계단으로 내려가 계단이 더 가파르게 느껴지고 벽의 상징들이 비난하듯 보여요. 밖으로 나오니 안개가 더 짙어 광장은 텅 비었어요. 시계탑이 뒤에서 어깨에 손을 얹은 듯 존재감을 뿜어요. 거기서 뭘 찾았는지 모르지만 퍼즐을 풀어야겠다는 중독이 생겼어요. 마을의 비밀은 안개 속 속삭임으로 더 커지고 너무 고집세거나 너무 멍청해서 돌아설 수가 없어요. 시계탑의 종소리가 아직도 뼛속에서 웅궁거리며 광장에서 비틀거리며 나오는데 안개가 전보다 더 짙게 깔려 있어요. 훔친 일지와 회중시계가 가방 속에서 나쁜 기운을 풍기며 무겁게 느껴져요. 자갈길이 더 미끄럽고 마치 마을이 자신의 비밀 아래에서 땀을 흘리는 듯해요. 운동화가 질척거리며 걸음마다 몰라스 같은 저항을 느껴요. 첨탑의 윤곽은 안개에 삼켜졌고 내가 어디 있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공기가 살아있는 것처럼 맥박치며 나를 마을 중심으로 몰아넣어요. 생각할 곳 덜 노출된 곳이 필요해요. 할머니는 비밀은 먼지가 쌓이는 곳에 숨어라고 하셨어요. 다락방을 뒤지며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이야기들을 담은 편지나 장신구를 꺼내시면서요. 지금 웰스미어의 비밀은 먼지 더미 아래 묻혀 있을 거예요. 앞에 담쟁이 덩굴에 반쯤 가려진 건물이 보여요. 빛바랜 글씨로 도서관 앤드 기록보관소라고 적혀 있죠. 완벽해요. 이 마을에 답이 있다면 곰팡이 핀 페이지 사이에 숨어 있을 거예요. 도서관 문을 밀자 경첩이 방문객 알레르기가 있는 듯 징징거려요. 안은 방치된 시간 캡슐 같아요. 가죽 장정의 책들로 휘어진 선반 오래된 잉크와 후회 냄새로 가득한 공기. 가스램프 하나가 깜빡이며 제로 아워 계약이라도 한 듯해요. 두루마리가 쌓인 책상 뒤에서 안경이 장식품 수준으로 흐린 노인이 고개를 들어요.
뭘 찾으러 왔나 그의 목소리는 손에 든 양피지처럼 건조해요. 그냥 역사요 라고 애매하게 대답해요. 그는 책들이 쿠데타를 계획하는 듯 쌓인 구석을 가리키며 선반 사이를 지나며 Annals of Wellesmyrna, Tides of Years 같은 제목이 새겨진 책 등을 손가락으로 훑어요. 바닥이 삐걱거리고 다시 그 감시당하는 따끔거림이 느껴져요. 사회학에서는 도서관이 집단 기억을 어떻게 형성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어요. 선반에 무엇을 올리고 무엇을 숨기는지가 공동체의 진실을 정의하죠. 웰미어는 분명 뭔가를 숨기고 있어요. 탁자에 앉아서 시계탑 사진을 꺼내요. 가장자리가 말리고 세피아톤의 얼굴들이 내 연구 실력을 비판하듯 쳐다봐요. 포도농굴이 새겨진 책을 집어들어요. 여관과 시계탑에 있던 그거랑 같아요. 안을 보니 책이 아니라 일지예요. 손으로 쓴 글 잉크가 번지고 페이지는 가을 단풍처럼 부서지기 쉬워요. 작성자는 바인딩과 사이클에 대해 횡설수설하며 의식과 시간 같은 단어를 동그라미 쳤어요. 맥박이 빨라져요. 이건 역사가 아니에요. 빌어먹을 사용 설명서예요. 일지는 홀드를 지키는 종소리 마을을 영원한 자정에 묶는다고 언급해요. 애매해서 논문 마감 피하려는 교수 같지만 시계탑에 멈춘 바늘과 그 으스스한 종소리에 들어맞아요. 재미있는 사실 1800년대에 일부 마을은 타임볼을 사용해 시계를 동기화했어요. 매일 정오에 떨어뜨리며. 웰스미어의 종소리는 시간을 표시하는 게 아니라 잠그는 것 같아요. 페이지를 넘기며 시계탑에서 본 상징 같은 스케치 원선 눈이 아픈 낙서를 찾아요. 할머니의 지혜가 떠오릅니다. 오래된 말은 오래된 무거움을 짊어져. 그녀는 글 사이를 읽으되 느낌이 이상하면 책을 태우라고 했어요. 이 일지는 잘못된 느낌이에요. 마치 나를 되읽는 것 같아요. 계속 읽으며 새로운 손님 이 사이클을 흔든다는 구절을 찾아요. 좋아, 내가 관광객이 아니라 우주의 스패너가 된 거군요. 농담 첫 번째 시간을 깨고 있다면 존재 위기에 대한 환불을 요구할 거야. 삐걱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어요. 노인은 사라졌고 책상은 텅 비었으며 안경은 소품처럼 남겨져 있어요. 혼자지만 공기가 무거워요. 누군가 시야 밖에서 숨 쉬는 듯해요. 일지를 가방에 쑤셔 넣어요. 이제 으스스한 유물 도벽범이 된 거예요. 램프가 깜빡이며 그림자가 내 신경을 조롱하듯 춤춰요. 의자가 바닥을 긁으며 일어나요. 이런 데서 죽은 이를 깨울 소리를 내는 게 위험할 것 같아요. 문으로 향하지만 옆 선반에 더 많은 일지들이 쌓여 있는 게 눈에 들어와요. 하나를 잡아 펼쳐요. 같은 필체 같은 상징이지만 더 새 거예요. 수십 년 후 날짜가 적혀 있죠. 작성자가 멈추지 않았거나 누군가 펜을 이어받은 것 같아요. 한 줄이 나를 소름 끼치게 해요. 안개는 종소리가 묶는 것을 지킨다. 책을 탁 덮고 심장이 드럼 솔로를 쳐요. 농담 두 번째, 이 마을에 독서 모임이 있다면 가입 안 할 거야. 밖으로 나오니 안개가 기다리고 내가 뒤진 걸 화낸 듯 더 짙어졌어요. 도서관 문이 딸깍 닫히고 거리가 좁아지며 첨탑의 윤곽이 간신히 보여요. 가방 속 일지의 무게가 상기시켜요. 웰스미어는 장소가 아니라 함정이고 나는 그 미끼에 목까지 잠겼어요. 계속 움직여요. 안개가 속삭이고 종소리의 메아리가 내가 너무 고집세게 무시하는 경고처럼 남아있어요. 안개가 웰스미어를 할머니의 빙고 상금만큼이나 꽉 붙잡고 도서관에서 비틀거리며 나오는데 훔친 일지와 회중시계가 가방 속에서 나쁜 기운을 뿜어요. 자갈길이 더 질척거리고 운동화는 마치 걸음마다 나를 넘어뜨리려는 안개에 붙잡힌 것 같아요.
첨탑의 윤곽은 안개에 완전히 삼켜졌고 나는 완전히 길을 잃었어요. 공기는 다시 그 날카로운 타버린 설탕 냄새로 가득해요. 안개가 뭔가 불쾌한 걸 끓이고 있는 듯해요. 할머니는 길을 잃으면 진실을 들어라 라고 하셨어요. 마을 뒷골목을 헤매시며 내가 절대 물려받지 못한 육감으로 길을 찾으시면서요. 지금 귀를 기울이고 있지만 침묵만 들려요. 그러다 갑자기 아니에요. 거미 다리처럼 부드러운 속삭임이 귀에 닿아요. 내 이름을 불러요. 심장이 쿵쾅거리며 멈춰서요. 오늘은 안 돼 라고 중얼거리지만 목소리가 떨려요. 안개가 맥박치며 다시 들려요. 머물러. 전혀 으스스하지 않네요. 웰스미어 고마워요. 뒤돌아 깜짝 놀랄 장면을 기대하지만 안개와 그림자뿐이에요. 농담 첫 번째, 이 안개에 틴더 프로필이 있다면 분명 사기꾼이에요. 서 있기보다 움직여야겠다는 생각에 무작위로 방향을 잡아요. 여기에 서 있으면 으스스한 속삭임과 계약서에 서명하는 기분이 들거든요. 가방 속 일지가 머리를 맴돌아요. 바인딩과 영원한 자정 이야기가요. 시계탑의 그 종소리, 그건 그냥 소리가 아니에요. 사스리고 나는 그 안에 얽혔어요. 거리가 좁아지며 오두막집들이 귀엽게 엿듣는 듯 가까워져요. 창문은 어두운데 커튼이 흔들리거나 그림자가 스쳐가는 움직임이 보여요. 심리학에서는 과다 경계라는 논쟁이 있어요. 뇌가 위협을 과대 해석해서 어디서나 위험을 본다는 거죠. 그럴지도 아니면 웰스미어가 그만큼 수상쩍은 걸지도. 목덜미가 따끔거려요. 싸구려 스릴러 영화의 주인공 같아요. 가방을 툭툭 치며 천을 통해 회중시계가 따뜻해요. 속삭임이 다시 들려요. 이번엔 더 커요. 내 이름뿐 아니라 단어들 너무 많이 봤어. 가로등에 기대며 비틀거리고 철제 기둥이 차갑고 끈적거려요. 형씨, 나 아무것도 못 봤어 라고 툭 내뱉는데 안개랑 논쟁하는 게 내 새 취미가 된 것 같아요. 재미있는 사실 고대 선원들은 안개가 영혼을 실어 나른다고 믿었어요. 잃어버린 영혼들이 산자에게 속삭이는 거라고. 그걸 믿는다고는 안 하지만 완전히 부정할 수도 없네요. 안개가 움직이며 오두막집 사이로 구불구불한 길이 살짝 드러나요. 골목이라기보단 샛길이에요. 간신히 비집고 들어갈 만큼 좁죠. 속삭임이 나를 앞으로 밀어요. 친구가 가게에서 사탕 훔치라고 부추기는 것처럼. 할머니의 지혜가 떠오릅니다. 목소리는 거짓말하지만 침묵은 말해줘. 아마 안개에게 꺼지라고 하셨겠지만 너무 호기심 많거나 너무 멍청해서 무시할 수가 없어요. 길을 따라가며 오두막집 벽이 어깨를 스치고 돌은 축축하고 이끼 낀 것 같아요. 샛길이 작은 앞마당으로 열리고 구부정한 나무들이 둘러싸며 툴툴거리는 듯 보여요. 가운데에 우물이 있어요. 테두리에 일지와 시계탑에 그 상징들 원선눈을 따갑게 하는 낙서가 새겨져 있죠. 안개가 우물 주위를 소용돌이치며 속삭임이 더 선명해져요. 우물 자체에서 나와요 봐. 심장이 드럼 솔로를 치며 가까이 다가갑니다. 농담 두 번째, 이 우물에 옐프 리뷰가 있다면 과도한 으스스함으로 별 하나예요. 우물 안을 들여다보니 어둠이 아니라 희미한 빛이 보여요. 물속에 갇힌 달빛 같아요. 공기는 무겁고 젖은 돌과 동전 같은 금속 냄새가 나요. 속삭임이 바뀌어요. 단어가 아니라 낮고 꾸준한 웅웅거림 종소리의 메아리 같아요. 더 가까이 몸을 기울이며 가방이 어깨에서 미끄러져요. 순간 뭔가가 보여요. 내 얼굴이 아닌 물에 비친 다른 얼굴이요. 눈 깜빡하기 전에 사라지고 창백하고 눈이 커진 내 반사만 남아요. 뒤로 물러나며 가방에 걸려 넘어질 뻔했어요. 안개가 짙어지며 속삭임이 내가 지겨워졌다는 듯 잦아들어요. 손이 떨리며 가방을 다시 메고 일지의 무게가 나를 현실로 끌어당겨요. 그 우물은
종소리 안개 마을 전체와 연결돼 있어요. 마지막 건조한 양말을 걸고 맹세할 수 있어요. 농담 세 번째, 웰스미어에 관광청이 있다면 저걸 팸플릿에 안 넣을 거예요. 앞마당이 좁아진 것 같아요. 나무들이 호기심 많은 이유처럼 기울어져 와요. 샛길로 돌아가며 나무들이 속닥거리는 듯 길어진 길을 따라가요. 속삭임은 더 희미해졌지만 내가 물속의 사슬을 안 꺼낸 걸 툴툴거리는 것 같아요. 첨탑은 여전히 숨었지만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속삭임이 내 안내자니까 좋아하든 말든. 웰스미어의 비밀은 내 손끝에 있고 매 걸음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에 서명하는 것 같아요. 안개가 웰스미어를 할머니의 빙고 상금만큼이나 꽉 붙잡고 나는 그 으스스한 앞마당에서 비틀거리며 나오는데 우물의 속삭임이 나쁜 라디오 신호처럼 희미해져요. 가방은 훔친 물건들 일지, 사진, 회중식의 사과로 무겁고 점점 더 후회되는 기념품들이에요. 샛길이 자갈길로 나를 뱉어내고 비뚤어진 오두막집들이 안개 속에서 비판적인 눈초리로 나타나요. 운동화는 젖어서 반항하듯 질척거리고 배는 파업 중이라 꼬르륵거려요. 공기는 다시 그 타버린 설탕 냄새로 날카로워요. 안개가 뭔가 불쾌한 걸 끓이는 듯해요. 할머니는 사람들은 잊을 수 없는 걸 숨겨라고 하셨어요. 오래된 편지를 정리하시며 설명하지 않으신 이름들의 손가락을 머물게 하시면서요. 지금 웰스미어의 사람들은 잊혀진 것들로 가득한 도서관을 숨기고 있는 것 같아요. 부서진 창문에 오두막집을 지나며 안에서 구부정한 노부인이 냄비를 젓는 모습이 살짝 보여요.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지만 그림자가 길게 뻗어 나를 잡으려는 듯해요. 계속 걸으며 안개가 원한이라도 품은 듯 소용돌이쳐요. 앞에서 누군가 비틀거리며 걸어와요. 너덜너덜한 코트에 플랫캡을 쓴 술집 노인 중 하나예요. 어이 형씨라고 불러 길 안내나 정상적인 대화를 기대하며 그가 돌아서니 얼굴은 오래된 가죽처럼 풍파를 겪었고 눈은 너무 많이 본 듯 반짝여요. 아직도 여기 있나 그가 묻는 게 아니라 내가 도망치지 않은 걸 실망한 듯 말해요. 응, 좀 길 잃었어 라고 캐주얼하게 인정해요. 그는 운걸거리며 거리를 가리켜요. 저쪽으로 시장이야. 조심해서 가. 그의 목소리는 자갈 같고 더 묻기 전에 비틀거리며 가버려요. 농담 첫 번째, 웰스미어에 환영위원회가 있다면 이 양반은 거기 안 끼었을 거야. 그의 애매한 안내를 따라가며 자갈길이 고르지 않고 안개가 발소리를 억눌러요. 인류학에서는 공동체가 과거를 어떻게 차단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어요. 침묵이나 오도된 정보로요. 이 노인은 둘 다 주고 있죠. 거리가 작은 시장 광장으로 열리고 포장마차는 셔터가 내려져 캔버스 천막이 안개에 지친 듯 축 늘어져 있어요. 마을 사람들이 몇 명 어슬렁거리는데 그 얼굴들이 지옥에서 온 사진첩처럼 낯익어요. 사과를 파는 여성이 있어요. 손은 울퉁불퉁하고 미소는 너무 날카로워요. 또 다른 남자는 그물을 고치고 있는데 손가락이 오토파일럿처럼 움직여요. 정복해내려 사과 아줌마에게 다가가요. 멋진 마을이네요 라고 거짓말해요. 여기 오래 사셨어요. 그녀의 눈이 가늘어지며 내 핀 번호를 물은 듯해요. 충분히 오래라고 말하며 묻지도 않은 사과를 건네요. 차갑고 왁스 칠된 느낌이라 믿음이 안 가요. 재미있는 사실, 사과는 한때 겨울 바나나라고 불렸고 몇 달 보관해 굶주린 시기를 버텼죠. 이건 빅토리아 여왕 시절부터 있던 것 같아요. 주머니에 넣으며 고맙다고 운걸거리고 지나가요. 마을 사람들은 쳐다보진 않지만 시선이 머물며 내 영혼을 재는 듯해요. 벤치에 안짜나무가 청바지 아래 축축해요. 가방 속 일지가 구멍을 뚫고
바인딩과 새로운 손님 이야기가 너무 현실적이야. 일지를 꺼내 사이클의 잃어버린 이름들에 관한 페이지로 넘겨요. 애매하지만 맞아요. 이 사람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잊었거나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금을 고치는 노인에게 다가가 캐주얼하게 묻죠. 시계탑에 대해 아는 거 있으신가요? 그가 손가락을 까딱이며 멈춰요. 종소리 얘기는 꺼내지 마라고 운걸거리며 안개를 흘깃봐요. 떠나는 게 좋아. 고마워요, 형씨. 엄청 도움됐네요. 농담 두 번째, 이 마을에 FAQ 페이지가 있다면 굵은 글씨로 꺼져 라고만 적혀 있을 거예요. 할머니의 지혜가 떠오릅니다. 어떤 진실은 꽁꽁 잠겨 있어 열쇠를 억지로 넣지 마. 아마 그녀는 이 노인에게 스콘을 주고 인생 이야기를 드러냈겠죠. 하지만 내 매력은 바닥난 상태예요. 일어나자 주머니 속 사과가 무겁게 느껴져요. 시장은 더 조용해지고 마을 사람들이 유령처럼 새벽에 흩어져요. 사과 아줌마가 나를 보고 미소가 사라지고 엘리너 같은 날카로운 눈으로 겁나지 않은 척 고개를 끄덕이고 광장을 나와요. 안개가 더 짙어지고 속삭임이 돌아와요. 한숨처럼 부드럽죠 머물러. 무시하지만 심장은 확신이 없어 쿵쾅거려요. 거리가 구부러지고 처음 본 아이, 유일한 아이가 자갈길에 분필로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그녀의 선은 일지의 상징 같고 시계탑 종소리와 너무 비슷한 멜로디를 흥얼거려요. 멋진 그림이야 라고 쭈그려 앉으며 말해요. 그녀가 고개를 들고 눈은 고대인의 것처럼 늙었어요. 새로 왔구나 라고 말하고는 달아나며 분필이 안개 속으로 굴러가요. 농담 세 번째, 웰스미어에 학교가 있다면 낯선 사람 겁주기 배심 1을 가르치겠죠. 분필을 주어 손가락에 하얀 가루가 묻어요. 안개가 소용돌이치며 첨탑의 윤곽이 앞에서 깜빡거려요. 이 사람들 그들의 반쯤 답한 말들, 낯익은 얼굴들, 그들은 종소리 우물 일지에 미친 낙서와 연결돼 있어요. 이걸 풀 때까지 떠나지 않을 거예요. 매 걸음이 웰스미어의 영원한 재방송에서 주연을 맡는 것 같더라도. 우물의 웅웅거림이 젖은 양말처럼 여전히 달라붙어 있고 강둑에서 비틀거리며 돌아오는데 안개가 나를 끈질기게 붙잡고 있어요. 가방은 훔친 물건들 일지, 사진, 회중식의 사과로 가득 차 있고 진흙 속에서 반짝이던 사슬의 기억까지 더해져요. 자갈길이 다시 나타나며 안개 속에서 오두막집들이 비판적인 눈초리로 서 있어요. 운동화는 축축해서 반항하듯 질척거리고 배는 파업 중이라 꼬르륵거려요. 공기는 젖은 돌과 오래된 동전 같은 금속 냄새로 무거워요. 할머니는 물은 사람들이 잊은 걸 나른다 라고 하셨어요. 집 근처 강에서 자갈을 던지시며 물결이 비밀을 품은 듯 바라보시면서요. 지금 웰스미어의 안개는 강 같아요. 마을의 과거 조각들을 끌고 다니죠. 길을 따라가며 유용한 곳으로 뱉어지길 바라는데 종소리가 아닌 새로운 소리가 들려요. 돌 위로 흐르는 물처럼 낮게 서두르는 소리. 안개가 살짝 걷히며 구부정한 나무들 사이로 경사진 샛길이 드러나요. 샛길은 강둑으로 이어지고 물은 어둡고 느리게 흐르며 갈라진 거울처럼 안개를 비춰요. 진흙과 녹슨 철 같은 날카로운 냄새가 나요. 쭈그려 안짜 축축한 풀이 청바지를 적시고 물살을 바라봐요. 최면 걸리듯 소용돌이치며 뭔가를 말하려는 것 같아요. 환경과학에서는 강이 기억의 보관자라는 논쟁이 있어요. 퇴적물에 인간 역사의 흔적을 간직한다고. 이 강은 웰스미어의 전기를 물속 깊이 숨기고 있는 것 같아요. 바스락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어요. 강 건너에 망토를 두른 인물이 서 있어요. 코트는 천보다 구멍이 더 많아요. 얼굴은 숨겨져 있지만
안개로 조각된 동상처럼 움직이지 않아요. 어이라고 소리쳐요. 으스스한 마을에서 낯선 이에게 소리치는 게 내 브랜드인 것 같아서요. 그들은 움직이지 않지만 공기가 무거워지며 강이 숨을 멈춘 듯해요. 재미있는 사실, 일부 고대 문화에서 강은 다른 세계로의 문턱으로 신성시됐어요. 이 강은 건너지마라는 강렬한 분위기를 풍겨요. 일어나자 무릎이 연금 수령자 역할, 오디션처럼 삐걱거려요. 인물이 손을 들어요. 인사가 아니라 나나 강을 가리키는 듯해요. 너는 본다 라고 그들의 목소리가 물속에서 나오는 듯 희미하게 들려요. 심장이 살사춤을 춰요. 농담 첫 번째. 이게 웰스미어의 강투어 가이드라면 팁 안 줄 거야. 강둑에 가까이 다가가 물이 운동화에 찰박거려요. 인물이 계속 가리키고 있고 이제 보이네요. 강 속에서 희미한 빛을 받으며 반짝이는 무언가. 눈을 가늘게 뜨고 몸을 기울여 지늘게 반쯤 묻힌 사슬을 발견해요. 링크에 일지와 시계탑의 상징들이 새겨져 있어요. 그냥 장신구가 아니에요. 뭔가를 묶어둘 만큼 무겁죠. 할머니의 지혜가 떠오릅니다. 묻힌 건 그대로 두고 싶어 해. 아마 도망치라고 하셨겠지만 너무 고집셌거나 너무 멍청해서 듣지 않아요. 막대기를 집어 사슬을 찔러보자. 물이 잔물결을 일으키고 인물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져요. 하지마. 막대기를 찌르던 손을 멈추고 얼어붙어요. 인물이 어떻게든 더 가까워졌어요. 움직이지 않았는데 망토가 안개와 섞여요. 목소리가 겹쳐지며 여러 사람이 동시에 속삭이는 듯해요. 그건 묶는다. 좋아, 웰스미어의 우주 퍼즐 조각을 또 찾았는데 지능만큼이나 명확하네요. 농담 두 번째, 이 강에 분실물 센터가 있다면 저주받은 잡동사니로 가득할 거야. 막대기를 떨어뜨리고 일어나 손이 축축해요. 사슬은 여전히 반짝이며 유혹하지만 망토 괴인이 쳐다보는 한 꺼낼 생각 없어요. 인물이 손을 내리고 안개가 짙어지며 그들을 삼켜요.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맥박은 드럼 솔로를 치고 강의 흐름이 더 크게 들리며 나를 비웃는 듯해요. 뒤로 물러나며 풀이 질척거려요. 그 사슬은 일지의 바인딩과 연결돼 있어요. 마지막 마른 양말을 걸고 맹세할 수 있어요. 가방 속 회중시계가 다시 따뜻해지며 새 미스터리에 질투하는 것 같아요. 툭툭 치며 진정해. 넌 여전히 내가 제일 좋아하는 저주받은 물건이야 라고 중얼거려요. 강둑으로 돌아가는 길은 더 길게 느껴지고 나무들이 속닥거리는 듯 기울어져 있어요. 강이 웅웅거림이 뒤에서 희미해지지만 그 무게는 남아요 못 지울 것을 본 기분이에요. 마을의 비밀은 안개 속 속삭임으로 더 커지고 내가 너무 고집세게 무시하는 경고처럼 종소리의 메아리가 남아요. 강이 웅웅거림이 여전히 젖은 양말처럼 달라붙어 있고 강둑에서 비틀거리며 돌아오는데 웰스미어의 안개가 끈적한 스카프처럼 더 꽉 조여요. 가방은 훔친 물건들 일지, 사진, 회중식의 사과로 가득 차 있고 진흙 속에서 반짝이던 사슬의 기억까지 더해져요. 자갈길이 다시 나타나며 안개 속에서 오두막집들이 비판적인 눈초리로 서 있어요. 운동화는 축축해서 반항하듯 질척거리고 배는 파업 중이라 꼬르륵거려요. 공기는 다시 그 타버린 설탕 냄새로 날카로워요. 안개가 뭔가 불쾌한 걸 끓이는 듯해요. 할머니는 반사된 건 얼굴보다 더 많이 보여 라고 하셨어요. 오래된 거울을 닦으시며 유리 속에서 내 눈을 잡아 비밀을 아는 듯 보시면서요. 지금은 반사를 피하고 있어요. 이 마을의 모든 창문이 감시하는 느낌이거든요. 거리가 좁아지며 오두막집들이 더 가까이 다가와요. 셔터가 반쯤 열린 눈처럼 갈라져 있어요. 골동품 앤드 진기품이라는 간판이 달린 가게를 지나며
창문은 너무 더러워서 거의 불투명해요. 뭔가가 나를 멈추게 해요. 안개가 다시 나를 툭 치는 것 같아요. 문을 밀자 종이 깜짝 놀란 듯 짤랑거려요. 안은 잊혀진 물건들의 창고예요. 먼지 쌓인 시계들 깨진 찻잔들, 현없는 바이올린. 공기는 왁스와 곰팡이 냄새로 오래 방치된 자선가게 같아요. 저 멀리 벽에 걸린 거울이 보여요. 크고 화려한 시계탑에 포도넝쿨과 같은 조각이 새겨진 틀. 내 반사가 거기 있어요. 지치고 창백해 보이지만 유리가 물결처럼 흔들려요. 돌에 방해받은 물처럼. 눈을 깜빡여도 그대로예요. 그냥 나 악몽과 싸운 듯 보이죠. 가까이 다가가며 휘어진 마루가 운동화에 스치며 소리를 내요. 거울 표면은 얼룩덜룩하지만 내 반사는 너무 선명해요. 있어야 할 것보다 더 뚜렷하죠. 광학에서는 거울이 스트레스 아래에서 왜곡된다는 논쟁이 있어요. 오래된 유리는 휘어져 빛을 이상하게 굴절시킬 수 있죠. 이건 굴절 이상이에요. 내 뒤에 가게가 아닌 거리가 보여요. 자갈길 안개 구식옷을 입은 사람들이 무성 영화처럼 움직여요. 심장이 드럼 솔로를 쳐요. 농담 첫 번째, 이 거울이 이베이에 있다면 귀신 들림 반품 불가로 올라갈 거예요. 유리에 손을 대자 얼음처럼 차갑고 장면이 바뀌어요. 엘리너 같은 얼굴의 여성이 촛불 아래 뭔가를 바느질하고 있어요. 그녀가 고개를 들어 나를 똑바로 보고 거울이 갈라지며 거미줄 같은 균열이 내 반사를 가로질러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나 황동 촛대를 거의 넘어뜨릴 뻔했어요. 내 잘못 아냐 라고 운걸거리며 가게가 청구서라도 보낼 것처럼. 재미있는 사실, 빅토리아 시대에는 누군가 죽으면 거울을 덮었어요. 영혼이 갇히지 않게 하려고. 이건 나를 가두는 느낌이에요. 할머니의 지혜가 떠오릅니다. 보이는 게 항상 거기 있는 건 아냐. 아마 거울을 부수고 도망치라고 하셨겠지만 너무 호기심 많거나 너무 멍청해서 도망칠 수가 없어요. 거울을 돌며 스쿠비두 만화 같은 트릭이나 전선을 찾아보지만 그냥 유리와 나무 세월의 무게를 품은 것뿐이에요. 균열은 하품처럼 천천히 퍼지고 공기가 더 무거워져요. 가게가 숨을 멈춘 듯 해요. 일지를 꺼내 베일과 교차에 관한 페이지로 넘겨요. 방금 본 것과 너무 비슷한 단어들이에요. 삐걱 소리에 깜짝 놀라요. 가게는 텅 비었지만 카운터 뒤 커튼이 누가 막 지나간 듯 흔들려요. 아직 따라갈 만큼 멍청하진 않지만 목덜미가 따끔거려요. 감시당하는 느낌이 최고조예요. 일지를 다시 쑤셔넣고 회중시계를 꺼내요. 여전히 자정에 멈춰있죠. 따뜻하고 거울의 기묘함과 동조된 듯해요. 농담 두 번째, 이 시계와 거울이 밴드를 결성하면 티켓 안 살 거야. 거울을 주시하며 문으로 물러나요. 내 반사에 이제 동행이 있어요. 강변 인물 같은 키 크고 망토를 두른 그림자. 숨이 멎고 입김이 공기를 흐려요. 그림자가 움직여요. 나는 안 움직였는데. 내 손이 옆에 있는데 손을 들어요. 알았어. 형씨, 네가 이겼어. 라고 말하며 목소리가 가늘어요. 문으로 달려가 종이 미친 듯이 짤랑거리며 거리로 뛰쳐나오고 안개가 가게를 삼켜요. 자갈길이 더 흔들리는 느낌이에요. 마을이 내 패닉을 비웃는 듯해요. 거울의 이미지, 엘리너의 닮은 골, 다른 웰스미어는 일지의 사이클과 강이 사슬에 연결돼 있어요. 이 마을은 그냥 멈춘 게 아니에요. 층이 졌어요. 아무도 주문하지 않은 케이크처럼. 농담 세 번째, 웰스미어에 여행사가 있다면 노페빌레로 가는 편도 티켓을 팔 거예요. 계속 움직이며 첨탑의 그림자가 더 선명해져요. 답을 약속하거나 진실로 위장한 함정을 더 보여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안개가 웰스미어를 할머니의 비스킷통보다 더 꽉 잠갔다.
나는 그 거울의 작은 공포쇼에 휘청이며 새 거리로 비틀거린다. 가방은 저주받은 전리품 일지, 사진, 회중식의 사과으로 가득 차 있고 운동화는 축축해서 반항하듯 질척거린다. 첨탑의 그림자가 안개 속에서 나를 조롱하지만 마을은 갑자기 빛과 소음으로 살아난다. 등불이 안개를 뚫고 빛나며 거리를 가로질러 늘어져 할로윈에 난입한 듯하다. 목소리가 웅성거리고 웃음이 터지고 구운 밥 냄새가 믿을 수 없는 포옹처럼 다가온다. 할머니는 축제는 망가진 걸 숨긴다라고 하셨어요. 마을 축제에서 사람들이 가짜 미소로 불화를 춤추며 지나가는 걸 보시면서요. 지금 웰스미어는 같은 속임수를 쓰고 있어요. 거리가 축제로 변했어요. 포장마차에 삼색 깃발이 드리워지고 빈티지 코트를 입은 마을 사람들이 어슬렁거린다. 마치 세피아 사진 속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다만 모두 움직이고 등불 아래 얼굴이 빛나요. 배가 꼬르륵거리며 그 밤 냄새는 천국 같아요. 하지만 직감이 이건 너무 편리하다고 외쳐요. 인파를 헤치며 토피 사과를 든 아이와 사과를 저글링하는 노인을 피한다. 시장의 사과 아줌마가 여기 있어요. 그녀의 포장마차는 너무 완벽한 사과들로 쌓여 있어요. 그녀가 내 눈을 잡고 칼날 같은 미소를 짓는다. 하나 먹어 아가라고 말하며 새빨간 사과를 내민다. 경고 신호처럼 붉은. 주머니 속 사과 여전히 왁스 칠되고 여전히 수상쩍은 을 툭툭 치며 고개를 젓는다. 괜찮아요. 고마워요. 농담 첫 번째, 이 축제의 테마가 있다면 먹고 후회일 거야. 등불이 깜빡이며 비밀을 가진 그림자를 춤추게 해요. 문화 연구에서는 축제를 리미널 공간으로 논쟁해요. 정상적인 규칙이 휘어지고 진실이 새어나오는 곳이라고. 이건 리미널이 맞아요. 하지만 드러내는 것보다 숨기는 게 더 많아요. 술집 노인을 발견해요. 플랫캡이 흔들리며 맥주통에서 A를 따르고 있어요. 그는 나를 안 보지만 그의 친구 금을 고치던 노인은 날카로운 눈으로 쳐다봐요. 내가 초대받지 않은 파티에 끼어든 것처럼. 계속 움직이며 무대로 끌려가요. 거기서 바이올린 연주자가 시계탑 종소리와 너무 비슷한 곡을 연주해요. 군중이 흔들리고 그 얼굴들은 나치고요. 엘리노의 광대뼈, 바텐더의 턱시장, 아이의 늙은 눈. 웰스미어가 배우들을 재활용하는 것 같아요. 내가 유일한 아웃사이더죠. 재미있는 사실, 중세 축제는 종종 의식으로 겸용됐어요. 에일과 추말에 옛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는 거죠. 이건 더 어두운 걸 감추고 있는 느낌이에요. 알아내고 싶진 않지만요. 누군가 내 팔을 스치며 깜짝 놀라 가방을 거의 떨어뜨릴 뻔했어요. 엘리너처럼 은빛 머리의 여성이에요. 제인 오스틴 소설에서 튀어나온 드레스를 입고. 춤출래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강요하는 듯해요. 그녀의 눈은 너무 깊어서 빠져들 것 같아요. 할머니의 지혜가 떠오릅니다. 이해하지 못한 것에 끼어들지 마. 아마 발목 삐었다고 거짓말하라고 했겠지만 무릎이 안 좋아요라고 운걸거리며 비켜간다. 농담 두 번째, 웰스미어에 댄스 플로어가 있다면 나니아로 가는 포털일 거야. 연주자의 곡이 빨라지고 군중의 분위기가 바뀌어요. 내가 모르는 비밀을 공유하는 듯해요. 조용한 포장마차로 빠져나가요. 여기선 반지 펜던트 강이 사슬과 너무 비슷한 체인을 팔아요. 심장이 멎는다. 가까이 다가가자 바텐더의 코를 닮은 포장마차 주인이 말해요. 마음에 드는 거 있나? 그의 말투는 캐주얼하지만 눈은 내 가방을 꿰뚫어요. 안에 뭐가 있는지 아는 듯. 그냥 구경이요 라고 말하며 물러난다. 가방 속 회중시계가 맥박치며 체인에 질투하는 것 같아요. 축제의 불빛은 너무 밝고 웃음은 너무 시끄러워요. 고양이 게임의 쥐가 된 기분이에요. 골목으로 빠져나가자 소음이 잦아들고 안개가 기다렸다는 듯 몰려와요.
등불의 빛은 여기까지 안 닿고 공기는 차갑고 축축한 돌 냄새가 나요. 일지를 꺼내 페이지가 어둠 속에서 바스락거려요. 한 줄이 눈에 띈다. 사이클은 기쁨 속에 자신을 감춘다. 좋아, 이 축제는 그냥 파티가 아니에요. 빌어먹을 은폐 작전이죠. 삐걱 소리에 일지를 다시 쑤셔 넣어요. 골목은 텅 비었지만 목덜미가 따끔거리며 감시당하는 느낌이 최고조예요. 한 발 내딛자 안개가 갈라지며 골목 끝에 인물이 나타나요. 강변 유령 같은 키 크고 망을 쓴 자태. 움직이지 않고 종소리만큼이나 무거운 존재감만 있어요. 어이, 또 너야 라고 외쳐요. 목소리가 가늘어요. 대답 없고 안개가 소용돌이치며 그들이 사라져요. 처음부터 없던 것처럼. 농담 세 번째, 웰스미어의 숨바꼭질 챔피언은 이 양반이야. 첨탑의 그림자가 더 선명해지며 마을의 심장으로 나를 끌어당겨요. 축제의 웅성거림은 꿈속의 웃음처럼 공허하게 남아요. 월매의 비밀은 빛과 바이올린으로 치장했지만 여전히 비밀이에요. 나는 그걸 벗겨내기엔 너무 깊이 들어왔어요. 축제의 불빛이 희미한 기억이 되고 골목에서 빠져나오자 웰스미어의 안개가 오래된 소식을 전하려는 친구처럼 몰려와요. 첨탑의 그림자가 안개 속에서 더 선명해지지만 자갈길은 여전히 내 운동화 아래에서 꼬여 마치 마을이 나를 길에서 밀어내려는 것 같아요. 가방은 훔친 물건들 일지, 사진, 회중식의 사과로 가득 찬 도둑의 보물창고고 이제 아그네스의 지도가 더해졌어요. 공기는 타버린 설탕 냄새로 무겁고 속삭임이 다시 돌아와요. 머물러 라고 끈질기게 반복하죠. 오늘은 아니야 안개라고 중얼거리지만 심장은 확신이 없어 쿵쾅거려요. 할머니는 늙은 영혼은 오래된 진실을 안다 라고 하셨어요. 마을 회관에서 친구들과 수다 떨며 말하지 않은 이야기들로 눈이 반짝이시면서요. 지금 그런 지혜를 가진 누군가가 필요해요. 웰스미어의 비밀이 내 세탁물보다 빠르게 쌓이고 있거든요. 거리가 구부러지며 전에 못 본 건물이 나타나요. 도서관이에요. 전에 갔던 먼지 쌓인 기록보관소가 아니라 창문이 반쯤 감긴 눈처럼 생긴 낮은 돌 건물. 간판에 웰스미어 공공도서관이라고 적혀 있고 위험을 감수하고 들어오세요 라는 분위기를 풍겨요. 문을 밀자 경첩이 개인적으로 화난 듯 끼익 소리를 내요. 안은 따뜻하고 오래된 책과 왁스 광택 냄새가 나지만 잊혀진 꿈 같은 곰팡이 냄새도 섞여 있어요. 선반이 천장까지 뻗어 가죽 장정의 책과 누런 팸플릿으로 가득 차 있어요. 가스램프가 깜빡이며 그림자를 춤추게 해요. 책상 뒤에서 주름진 얼굴의 노부인이 고개를 들어요. 눈은 핀처럼 날카롭죠. 늦었어 라고 말하는데 마치 약속이라도 잡은 것처럼. 농담 첫 번째, 이 도서관에 로열티 카드가 있다면 이미 빚진 상태일 거야. 뭐에 늦은 거죠? 라고 캐주얼하게 묻지만 속으론 긴장돼요. 그녀는 안경을 고치며 목에 걸린 안경줄이 탈출 계획이라도 세운 듯해요. 떠나는데 라고 낮게 말하며 책들과 비밀을 공유하는 듯해요. 할머니의 지혜가 떠오릅니다. 늙은 이를 들어라 세상의 속임수를 봤으니까. 이 여인은 뭔가를 봤어요. 종소리 안개 마을 전체와 연결된 거죠. 책상에 기대며 가방이 짤랑거려요. 시계탑에 대해 아는 거 있으신가요? 그녀의 눈이 좁아지며 국가 기밀을 물은 듯해요. 너 여기저기 찔렀지 라고 말하며 나무뿌리처럼 울퉁불퉁한 손을 접어요. 재미있는 사실, 빅토리아 시대 사서들은 지역 전설의 문지기였어요. 책만큼 이야기를 관리했죠. 이 여인은 뭔가를 지키고 있고 단서 없이 떠나지 않을 거예요. 민속학에서는 구전 전통이 진실을 드러낸다는 논쟁이 있어요. 웰스미어는 그걸 하고 있지만 말해주진 않아요.
그녀가 일어나며 따라오라고 손짓해요. 아그네스라고 불러 라고 말하며 선반 사이로 나를 이끌어요. 벽이 좁아지는 느낌이에요. 두루마리와 의자 하나가 놓인 탁자 앞에서 멈춰요. 앉아라고 말하고 아그네스와 싸우는 건 용과 싸우는 것 같아서 순순히 앉아요. 그녀가 가장자리가 다른 두루마리를 꺼내 펼쳐요. 웰스미어 지도지만 틀렸어요. 거리가 나선으로 꼬이고 시계탑에 지도 상징 같은 표시가 있어요. 종소리가 묵는다. 그녀가 지도를 툭 치며 말해요. 사이클을 잡아두고 우리를 여기에 있게 해.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그림자를 힐끔 보며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해요. 맥박이 빨라져요. 일지에 바인딩 강의 사슬, 거울에 다른 월지 다 연결돼 있어요. 그걸 어떻게 깨죠? 내가 묻죠. 내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척하며요. 아그네스는 마른 웃음을 터뜨려요. 깨지 않아. 떠나거나 머물거나. 농담 두 번째, 웰스미어의 탈출방이라면 아그네스는 최악의 힌트 주인공이야. 가까이 다가가자 지도의 잉크는 번졌지만 선명해요. 내가 모르는 광장을 보여줘요. 이건 뭐죠? 내가 가리키자 그녀의 얼굴이 굳어져요. 거기 파헤지지 마 라고 경고해요. 어떤 문은 두 번 열리지 않아. 좋아, 미래의 함정이 있군요. 더 캐묻으려는데 선반이 아닌 무거운 돌이 움직이는 듯한 삐걱 소리가 울려요. 아그네스가 얼어붙고 두루마리를 꽉 잡아요. 가야 할 시간이다 라고 말하며 지도를 말아서 내게 밀어줘요. 계속 움직여 멈추지 마. 그녀의 다급함이 전염되고 가방을 휘두르며 일어나요. 램프가 깜빡이며 그림자가 이빨을 드러낸 듯 돌진해요. 문으로 향하며 아그네스의 목소리가 따라와요. 종소리의 마지막 부름을 조심해. 농담 세 번째, 이 마을에 관광 부호가 있다면 안개 보러 와서 영원히 머물러 일 거야. 문이 쾅 닫히고 안개가 더 짙어져 내가 단서를 얻은 걸 화낸 듯해요. 지도가 손에 무겁고 첨탑의 그림자가 간신히 보여요. 아그네스의 경고는 일지 우물 축제의 가면과 연결돼요. 웰스미어는 내가 풀기엔 너무 깊은 매듭이지만 멈출 수 없어요. 지도의 광장이 부르고 너무 고집세거나 너무 멍청해서 무시할 수가 없어요. 안개가 웰스미어를 할머니의 빙고 상금만큼이나 꽉 붙잡고 나는 아그네스의 지도를 손에 쥔 채 그 광장에서 비틀거리며 나오는데 심장이 유령을 피해 달아난 듯 쿵쾅거려요. 가방은 훔친 물건들 일지, 사진 회중식의 사과지도로 가득 찬 도둑의 보물창고고 이제 그 사과는 먼지로 변했어요. 자갈길이 더 흔들리고 타버린 설탕 냄새로 공기가 무거워요. 속삭임은 끈질기게 지금이라고 외치며 마을이 나를 첨탑으로 똑바로 밀어붙여요. 광장에서의 일이 뭔가를 깨웠고 웰스미어는 그걸 좋아하지 않아요. 할머니는 숨긴 건 그대로 두고 싶어해 라고 하셨어요. 오래된 상자를 정리하시며 열지 말아야 할 뚜껑을 만지작거리시면서요. 지금 웰스미어는 큰 비밀을 숨기고 있고 그 광장은 열쇠 아니면 내가 너무 멍청해서 피하지 못한 함정일 거예요. 지도를 펼쳐요. 잉크는 번졌지만 선명하고 나선 거리가 미로처럼 꼬여 있어요. 광장은 일지의 상징 원선으로 표시돼 있고 첨탑과 연결돼 있어요. 심장이 기차를 놓칠까봐 쿵쾅거리고 안개가 소용돌이치며 엿듣는 것 같아요. 지도를 따라가며 거리가 꼬이고 오두막집들이 호기심 많은 이웃처럼 기울어져요. 속삭임이 더 커져요. 머물러뿐 아니라 세 단어 아래로. 명확해서 고마워 안개라고 중얼거리며 비꼬는 게 유일한 방어예요. 농담 첫 번째, 웰스미어에 GPS가 있다면 가장 으스스한 경로로 설정돼 있을 거야. 지도는 광장으로 이끌어요. 시장 광장이 아니라 더 작고 자갈길이 갈라지고
포도농굴로 장식된 마른 분수가 중앙에 있어요. 텅 비었지만 공기가 무겁고 마을이 숨을 멈춘 듯해요. 분수를 돌며 지도가 손에서 떨려요. 고고학에서는 신성한 장소가 비밀을 어떻게 숨기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어요. 함정이나 오도된 정보로요. 이 광장은 둘 다 하고 있어요. 자갈길은 평범해 보이지만 운동화 아래에서 웅웅거리는 느낌이에요. 재미있는 사실 중세 마을은 종종 오래된 장소 위에 지어졌어요. 교회나 광장 아래 의식을 묻었죠. 여기도 뭔가 묻혀 있을 거예요. 무릎 꿇고 돌의 흙을 털어내자 희미한 조각지도에 상징 같은 원이 보여요. 할머니의 지혜가 떠오릅니다. 답을 준비하지 않으면 파지 마. 아마 도망치라고 하셨겠지만 너무 고집세어요. 돌을 누르자 낮은 소리가 울리며 땅이 투덜거리는 듯해요. 석판이 미끄러지며 열리고 어둠 속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드러나요. 공기는 차갑고 축축하며 돌과 비밀 냄새가 나요. 맥박이 드럼 솔로를 쳐요. 농담 두 번째, 이 마을에 지하실이 있다면 와인 시음용은 분명 아니야. 회중시계를 꺼내요. 희미한 빛에 얼굴이 반짝이고 여전히 자정에 멈춰 있어요. 따뜻하고 으스스한 계단에 흥분한 듯 맥박 쳐요. 계단을 내려가자 안개가 호기심 어린 강아지처럼 따라와요. 계단은 닳아서 미끄럽고 벽에는 상징들이 새겨져 있어요. 눈이 따가울 정도로요. 속삭임이 더 커져요. 밖이 아니라 머릿속에서 아래로. 알았어, 가고 있잖아, 진정해 라고 중얼거리지만 목소리가 떨려요. 계단이 끝나고 천장이 그림자에 묻힌 방이 나와요. 벽은 축축하게 빛나요. 중앙에 포도농굴과 원이 새겨진 돌 제단이 있고 강이 사슬 같은 체인들이 둘러싸여 있어요. 링크에 상징이 새겨져 있죠. 공기가 무겁고 역사를 호흡하는 느낌이에요. 가방 속 회중시계가 거의 진동해요. 제단에 다가가며 운동화가 바닥을 스쳐요. 제단 표면에 회중시계 모양의 홈이 보여요. 좋아, 우주 탈출방에 들어왔고 저주받은 기념품이 열쇠야. 아그네스의 경고. 어떤 문은 2번 열리지 않아가 귀에 울리며 망설여요. 위에서 삐걱 소리가 나요. 석판이 움직이는 듯 속삭임이 급해져요 지금. 손이 떨리며 회중시계를 꺼내 축축한 손으로 홈에 맞춰요. 딸깍 소리가 나며 맞아떨어지고 방이 웅웅거리며 사슬이 깨어나듯 덜그럭거려요. 벽의 상징이 희미하게 빛나고 심장이 레이브 파티를 열어요. 농담 세 번째, 웰스미어에 비밀 클럽이 있다면 VIP 룸을 찾았어. 웅궁거림이 잦아들지만 공기는 더 무거워요. 스위치를 켠 느낌이에요. 시계는 여전히 거기 있지만 더 차갑게 느껴져요. 다시 가방에 쑤셔 넣고 사슬이 투덜거리는 소리를 뒤로하며 계단으로 달려가요. 석판은 다행히 열려 있고 안개가 내가 비밀을 캐낸 걸 화낸 듯 몰려와요. 광장은 텅 비었지만 분수의 포도농굴이 더 날카로워 보여요. 감시하는 듯. 지도는 손에 구겨졌지만 온전해요. 첨탑의 그림자가 더 가까워지고 종소리의 메아리가 가슴에 남아요. 카운트다운 같아요. 아래서 뭘 했든 뭔가를 흔들었고 웬스미어는 그걸 좋아하지 않아요. 너무 깊이 들어왔지만 매 걸음은 내가 살아남지 못할 피날레에 서명하는 것 같아요. 시계탑에 톱니바퀴가 멈추며 회중시계를 손에 쥔 채 서 있어요. 마지막 종소리에 메아리가 악몽처럼 희미해져요. 웰스미어의 안개가 창문에 달라붙고 세피아톤의 다른 마을이 유리 속에서 조롱하듯 깜빡여요. 가방이 엎어져 있어요. 일지, 사진 사과지도. 그리고 공기는 너무 짙어서 숨쉬기 힘들어요. 타버린 설탕 냄새가 피부에 스며들었죠. 상징들이 희미해졌지만 마을은 나를 놓아주지 않아요.
웰스미어가 몸을 기울여 내가 머물지 떠날지 지켜보는 것 같아요. 심장이 쿵쾅거리며 회중식에는 차갑고 무거운 수류탄 같아요. 내 선택을 폭발시킬 준비가 된 거죠. 할머니는 선택은 칼보다 깊게 벤다 라고 하셨어요. 옷을 입으시며 바늘이 운명을 꿰매는 듯 반짝이시면서요. 지금은 선택의 순간이에요. 웰스미어의 혼란을 풀기 위해 머물거나 안개를 피해 도망치거나. 지하방의 운궁거림이 여전히 가슴에 진동하고 재단의 그 딸깍 소리는 읽지 않은 계약의 서명한 느낌이었어요. 할머니, 이 마을에 신나셨을 거야 라고 중얼거리며 회중시계를 더 꽉 쥐어요. 창문에서 물러나자 다른 웰스미어가 사라지고 창백하고 지친 내 반사만 남아요. 악몽을 겪은 듯해요. 밖의 안개가 소용돌이치며 마을 자체가 깨어나는 듯 낮게 으르렁거려요. 지리학에서는 장소의 정령에 대한 논쟁이 있어요. 어떤 이는 그저 분위기라고 하고 다른 이는 실제라고 맹세하죠. 웰스미어의 정령은 실제예요. 내가 그 비밀을 캐낸 걸 화낸 거죠. 무릎 꿇고 가방 속 물건들을 다시 쑤셔 넣어요. 일지의 페이지가 신경질적으로 바스락거려요. 한 줄이 눈에 띈다. 사이클은 깨는 일을 거부한다. 좋아, 웰스미어는 그냥 함정이 아니에요. 짜증내는 함정이죠. 재미있는 사실 오래된 마을은 종종 방어 장치로 지어졌어요. 미로 같은 거리 숨겨진 문 외부인을 막기 위해. 웰스미어는 나를 가두고 있어요. 거리가 바뀌고 안개가 벽처럼 짙어지죠. 회중시계를 주며 여전히 자정에 멈춰있는 그 얼굴이 나를 조롱해요. 탑이 삐삐걱거리며 안개가 더 차가워지고 가스등이 마지막 숨을 쉬듯 깜빡여요. 농담 첫 번째, 이 탑의 집주인이 있다면 유지 보수비 아끼는 거야. 나선 계단으로 향하지만 계단이 더 가파르게 느껴지고 벽의 상징들이 나를 비난하듯 보여요. 안개가 아래 문을 통해 스며들어 계단을 따라 나를 쫓아요. 물러나 라고 소리치며 안개와 소리치는 게 새 취미가 됐어요. 계단을 반쯤 내려가자 회중시계가 손바닥을 태울 듯 뜨거워져요. 떨어뜨릴 뻔하며 욕을 내뱉고 다른 손으로 겨우 잡아요. 상징들이 번쩍이며 탑이 흔들리고 먼지가 비처럼 쏟아져요. 안개가 더 크게 으르렁거리며 가슴에 진동해요. 비틀거리며 벽을 잡아요. 탑뿐 아니라 웰스미어가 방역하고 있어요. 내가 그 사이클을 건드려 경보를 울린 것처럼. 할머니의 지혜가 떠오릅니다. 너보다 큰 것과 싸우지 마, 지혜로 이겨. 아마 안개에게 점심돈을 훔치고 끝냈겠죠. 문에 닿자 안개가 수프처럼 짙어요. 밖은 광장이 아니라 처음 보는 거리예요. 오두막집들이 나를 놀리려 이사온 듯해요. 회중시계가 식으며 공기는 폭풍전처럼 전기가 흐르는 듯해요. 지도를 꺼내요. 나선 거리가 흐릿하게 보여요. 광장은 여전히 표시돼 있지만 첨탑의 점이 움직여요. 웰스미어가 스스로를 다시 쓰는 것처럼. 농담 두 번째, 이 마을에 내비가 있다면 안개에 취한 거야. 계속 움직이며 자갈길이 미끄럽고 안개가 손처럼 밀어내요. 속삭임이 돌아와요. 단어가 아니라 종소리의 유령 같은 운궁거림. 셔터 닫힌 가게를 지나며 마네킹들이 내 인생 선택을 판단하듯 쳐다봐요. 가방 속 사과가 더 무겁게 느껴지고 던져버리고 싶지만 참아요. 모든 유물이 단서고 웰스미어에게 이기는 기쁨을 주고 싶지 않아요. 거리가 구부러지고 첨탑의 그림자가 날카로워지지만 잘못됐어요. 너무 크고 너무 뾰족해요. 마을이 가짜로 나를 놀리는 것 같아요. 앞에서 인물이 깜빡 나타나요. 망토를 두른 강변 유령 같아요. 어이, 또 너야 라고 외치지만 안개가 싸구려 마술처럼 그들을 삼켜요. 회중시계가 맥박치고 웅웅거림이 커지며 땅이 떨려요. 웰스미어는 나를 놓아주지 않아요.
대열을 정비하며 사이클이 올가미처럼 조여와요. 농담 세 번째, 이 마을에 경비원이 있다면 그게 안개고 나는 블랙리스트에 올랐어. 회중시계를 꽉 쥐며 선택은 했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았어요. 첨탑은 가까워졌지만 거기 가는 건 이미 내 결말을 쓴 신을 거스르는 것 같아요. 안개가 웰스미어를 죽음의 소나기처럼 꽉 붙잡고 나는 회중시계를 손에 쥔 채 첨탑의 그림자를 향해 비틀거리며 가요. 심장은 유령을 피해 달린 듯 쿵쾅거려요. 운동화가 자갈길에서 미끄러지고 가방은 훔친 물건들 일지, 사진, 회중시계 사과지도로 가득 차 있어요. 이제 사과는 먼지로 변했죠. 회중시계는 차갑고 내가 하려는 선택을 애도하는 듯해요. 운궁거림은 사라졌지만 침묵은 더 무겁고 타버린 설탕 냄새가 피부에 스며들었어요. 마을은 더 이상 장난치지 않아요. 거리가 꼬이지 않고 시계탑으로 곧장 나를 끌어당겨요. 마치 목줄을 단 것처럼. 마지막 종소리가 기다리고 웰스미어는 내가 먼저 깜빡일 거라 내기를 걸었어요. 할머니는 결말은 위장한 시작일 뿐이라고 하셨어요. 뜨개질하시며 바늘이 운명을 짜는 듯 클릭거리시면서요. 지금은 이게 결말 같아요. 저쪽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첨탑이 솟아오르고 포도농굴이 더 날카롭고 시계 얼굴이 자정바늘로 나를 노려봐요. 안개가 갈라지며 탑의 문이 보여요. 입처럼 열려 기다리죠. 할머니, 이거라면 신나셨을 거야 라고 중얼거리며 심장이 탈출하려는 듯 쿵쾅거리며 앞으로 나아가요. 아는 공기가 무겁고 녹과 돌 냄새가 나요. 나선 계단은 벽의 상징들에서 나는 희미한 빛으로 밝혀져요. 상징들은 이제 희미해요. 마지막 불꽃을 다 쓴 것처럼. 운동화 소리가 부드럽게 울리고 탑이 소리를 삼키는 듯해요. 신화학에서는 문턱 세 개가 만나는 곳, 선택이 고착되는 곳에 대한 논쟁이 있어요. 이 탑은 문턱이고 웰스미어는 내가 건너기를 감히 도전해요. 계단을 오르며 회중시계를 쥐어요. 그 무게는 지하방의 딸깍 소리와 사이클을 떠올리게 해요. 꼭대기 기어방은 조용하고 톱니바퀴는 멈췄으며 창문은 안개만 보여요. 세피아 마을도 유령 반사도 없어요. 그저 악몽 마라톤을 뛴 듯한 나뿐이죠. 재미있는 사실, 시계탑은 시간을 표시하기 위해 지어졌지만 어떤 이는 마을을 그 리듬에 묶어 고정했다고 말해요. 웰스미어의 시계는 고정 이상을 했어요. 마을 전체를 가뒀죠. 톱니바퀴로 다가가며 일지의 말이 맴돌아요. 사이클은 희생으로 깨진다. 좋아, 내가 영웅이거나 재물인 셈이네요. 회중시계가 더 무겁게 느껴져요. 자정 바늘은 움직이지 않지만 살아있는 듯 내가 결정을 기다리죠. 부셔버릴 수도 있어요. 사이클을 멈출지도 하지만 아그네스의 경고, 어떤 문은 2번 열리지 않아가 망설이게 해요. 밖에 안개가 가까워지고 창문 너머로 그들이 보여요. 엘리너 사과, 아줌마, 망토 인물. 그들의 얼굴은 부드럽고 거의 애원하듯이. 그들도 갇혔어요. 종소리, 사슬 우물의 빛에 묶여있죠. 할머니의 지혜가 떠오릅니다. 자유는 주는 선물이야, 받는 게 아니야. 아마 모두에게 목도리 뜨고 끝냈겠죠. 회중시계를 톱니바퀴 위에 들며 손이 떨려요. 탑이 삐걱거리고 안개가 마을이 내 계획을 아는 듯 으르렁거려요. 농담 첫 번째, 이게 내 영웅 순간이라면 조명 좀 제대로 해줘. 눈을 감자 종소리에 메아리가 가슴에 희미하게 울리고 시계를 떨어뜨려요. 톱니바퀴에 쨍소리가 나며 상징들이 번쩍이고 방귀 수세기를 기침하듯 흔들려요. 안개가 비명을 질러요. 속삭임이 아니라 완전한 울부짖음. 톱니바퀴가 천천히 그러다 빠르게 움직이며 시간이 깨어나는 듯해요. 창문이 갈라지고 안개가 쏟아지지만 얇아지며 수줍은 새벽처럼 빛이 새어들어요. 아래 인물들이 희미해지며
그들의 얼굴은 부드럽고 거의 미소 짓는 듯 내가 그들의 끈을 끄는 것처럼. 가방이 가벼워지고 일지의 무게는 사라지고 주머니 속 사과는 먼지가 됐어요. 회중시계는 아직 거기지만 얼굴은 텅 비었고 바늘이 없어요. 사이클이 깨졌거나 적어도 찌그러졌고 웰스미어의 소나귀가 느슨해졌어요. 농담 두 번째, 이 마을에 보증서가 있다면 환불 요구할 거야. 계단을 비틀거리며 내려가요. 탑은 안정되고 상징은 어두워졌어요. 밖으로 나오니 안개가 물러나고 광장은 텅 비었으며 첨탑의 그림자가 부드러워졌어요. 공기가 깨끗하고 타는 냄새가 희미해요. 걸으며 자갈길이 단단하고 거리가 곧게 뻗어 마을 밖으로 나가요. 속삭임은 없고 바람이 한숨처럼 부드럽게 불어요. 농담 세 번째, 월매 게스트북이 있다면 별 하나 리뷰 남길 거야. 세계가 조용해지고 내 발소리가 부드럽고 마을의 경계가 비에 젖은 그림처럼 흐려져요. 월매 비밀은 흩어졌고 사이클은 금이 갔으며 나는 가볍지만 변하지 않은 채 떠나요. 안개는 속삭임으로 줄어들고 놓아주기 싫어하는 아이처럼 따라와요. 당신은 지금 안전해요. 어디서 이걸 듣든. 밤이 당신을 품고 별들이 부드러운 종소리를 웅궁거려요. 눈을 감고 천천히 숨쉬고 세상이 따라갈 수 없는 곳으로 떠내려가요. 잘 자요. 친구들 잘 자요. 안개가 웰스미어를 죽음의 소나기처럼 꽉 붙잡고 나는 회중시계를 손에 쥔 채 첨탑의 그림자를 향해 비틀거리며 가요. 심장은 유령을 피해 달린 듯 쿵쾅거려요. 운동화가 자갈길에서 미끄러지고 가방은 훔친 물건들 일지, 사진, 회중식의 사과지도로 가득 차 있어요. 이제 사과는 먼지로 변했죠. 회중시계는 차갑고 내가 하려는 선택을 애도하는 듯해요. 웅궁거림은 사라졌지만 침묵은 더 무겁고 타버린 설탕 냄새가 피부에 스며들었어요. 마을은 더 이상 장난치지 않아요. 거리가 꼬이지 않고 시계탑으로 곧장 나를 끌어당겨요. 마치 목줄을 단 것처럼. 마지막 종소리가 기다리고 웰스미어는 내가 먼저 깜빡일 거라 내기를 걸었어요. 할머니는 결말은 위장한 시작일 뿐이라고 하셨어요. 뜨개질하시며 바늘이 운명을 짜는 듯 클릭거리시면서요. 지금은 이게 결말 같아요. 저쪽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첨탑이 솟아오르고 포도농굴이 더 날카롭고 시계 얼굴이 자정바늘로 나를 노려봐요. 안개가 갈라지며 탑의 문이 보여요. 입처럼 열려 기다리죠. 할머니, 이거라면 신나셨을 거야 라고 중얼거리며 심장이 탈출하려는 듯 쿵쾅거리며 앞으로 나아가요. 아는 공기가 무겁고 녹과 돌 냄새가 나요. 나선 계단은 벽의 상징들에서 나는 희미한 빛으로 밝혀져요. 상징들은 이제 희미해요. 마지막 불꽃을 다 쓴 것처럼. 운동화 소리가 부드럽게 울리고 탑이 소리를 삼키는 듯해요. 신화학에서는 문턱 세 개가 만나는 곳, 선택이 고착되는 곳에 대한 논쟁이 있어요. 이 탑은 문턱이고 웰스미어는 내가 건너기를 감히 도전해요. 계단을 오르며 회중시계를 쥐어요. 그 무게는 지하방의 딸깍 소리와 사이클을 떠올리게 해요. 꼭대기 기어방은 조용하고 톱니바퀴는 멈췄으며 창문은 안개만 보여요. 세피아 마을도 유령 반사도 없어요. 그저 악몽 마라톤을 뛴 듯한 나뿐이죠. 재미있는 사실, 시계탑은 시간을 표시하기 위해 지어졌지만 어떤 이는 마을을 그 리듬에 묶어 고정했다고 말해요. 웰스미어의 시계는 고정 이상을 했어요. 마을 전체를 가뒀죠. 톱니바퀴로 다가가며 일지의 말이 맴돌아요. 사이클은 희생으로 깨진다. 좋아, 내가 영웅이거나 재물인 셈이네요. 회중시계가 더 무겁게 느껴져요. 자정바늘은 움직이지 않지만 살아있는 듯 내가 결정을 기다리죠. 부셔버릴 수도 있어요. 사이클을 멈출지도 하지만 아그네스의 경고,
어떤 문은 2번 열리지 않아가 망설이게 해요. 밖에 안개가 가까워지고 창문 너머로 그들이 보여요. 엘리너 사과, 아줌마 망토 인물. 그들의 얼굴은 부드럽고 거의 애원하듯이. 그들도 갇혔어요. 종소리 사슬 우물의 빛에 묶여있죠. 할머니의 지혜가 떠오릅니다. 자유는 주는 선물이야, 받는 게 아니야. 아마 모두에게 목도리 뜨고 끝냈겠죠. 회중시계를 톱니바퀴 위에 들며 손이 떨려요. 탑이 삐걱거리고 안개가 마을이 내 계획을 아는 듯 으르렁거려요. 농담 첫 번째, 이게 내 영웅 순간이라면 조명 좀 제대로 해줘. 눈을 감자 종소리에 메아리가 가슴에 희미하게 울리고 시계를 떨어뜨려요. 톱니바퀴에 쨍소리가 나며 상징들이 번쩍이고 방이 수세기를 기침하듯 흔들려요. 안개가 비명을 질러요. 속삭임이 아니라 완전한 울부짖음. 톱니바퀴가 천천히 그러다 빠르게 움직이며 시간이 깨어나는 듯해요. 창문이 갈라지고 안개가 쏟아지지만 얇아지며 수줍은 새벽처럼 빛이 새어들어요. 아래 인물들이 희미해지며 그들의 얼굴은 부드럽고 거의 미소 짓는 듯 내가 그들의 끈을 끄는 것처럼. 가방이 가벼워지고 일지의 무게는 사라지고 주머니 속 사과는 먼지가 됐어요. 회중시계는 아직 거기지만 얼굴은 텅 비었고 바늘이 없어요. 사이클이 깨졌거나 적어도 찌그러졌고 웰스미어의 소나귀가 느슨해졌어요. 농담 두 번째, 이 마을에 보증서가 있다면 환불 요구할 거야. 계단을 비틀거리며 내려가요. 탑은 안정되고 상징은 어두워졌어요. 밖으로 나오니 안개가 물러나고 광장은 텅 비었으며 첨탑의 그림자가 부드러워졌어요. 공기가 깨끗하고 타는 냄새가 희미해요. 걸으며 자갈길이 단단하고 거리가 곧게 뻗어 마을 밖으로 나가요. 속삭임은 없고 바람이 한숨처럼 부드럽게 불어요. 농담 세 번째, 웰스미어에 게스트북이 있다면 별 하나 리뷰 남길 거야. 세계가 조용해지고 내 발소리가 부드럽고 마을의 경계가 비에 젖은 그림처럼 흐려져요. 웰스미어의 비밀은 흩어졌고 사이클은 금이 갔으며 나는 가볍지만 변하지 않은 채 떠나요. 안개는 속삭임으로 줄어들고 놓아주기 싫어하는 아이처럼 따라와요. 당신은 지금 안전해요. 어디서 이걸 듣든. 밤이 당신을 품고 별들이 부드러운 종소리를 웅쿵거려요. 눈을 감고 천천히 숨쉬고 세상에 따라갈 수 없는 곳으로 떠내려가요. 잘 자요. 친구들 잘 자요.